여주라디오. 안녕하세요. 최세임의 영어단어 뿌리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세임입니다. 네, 샛별씨. 안녕하세요. 정색별입니다. 네. 지난번 저희 방송이 이렇게, 반응도 없고 재미없지 않았나, 뭐 이런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열심히 리액션을 좀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반가운 일입니다. 복습 많이 해갖고 오셨는가 봐요. 복습보다는, 그래도 이 시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요, 그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 중에, 바깥과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네, 이번에는요, 위와 아래를 살펴볼 건데요. 위는 그냥 위가 있고요. 더 위가 있고요. 아래도 아래가 있고 더 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개념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위에는 위가 있고 더 위가 있고 아래에는 또 아래가 있고 더 아래가 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그리스, 라틴, 또 영어 이렇게 또 나눠져 있겠네요. 그렇죠. 다 3가지 언어를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은요, 위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두사, 그리스어 접두사는요, ANA, 안합니다, 아나. 그래서 아나가 붙은 말들은요, 네. 그리스어가 붙어갖고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라틴어에서는요, SUP, SUF,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변형이 좀 있는데요, 기본형은 SUP고요, 여기 SUP에서 S 떼버리면 업이 되죠. 네. 그래서 영어에서는 업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위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아나. 그 다음에 라틴어 sub, 그다음에 영어 up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그리스어 낱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또 이렇게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애널로그라고 하는 아날로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애널로그는요. 아나에다가 로그를 결합했는데 혹시 로그 여태까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무슨 뜻인지 기억나나요? 말하다. 아유, 복습 많이 해갖고 오셨는가 봅니다. 그 기분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날로그는요, 말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초침과 분침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시각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요. 연속적인 데이터,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말하는 것 위에 있는 게 아날로그고요. 그 디지털에서 디짓은 그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그 순간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데이터. 이렇게 좀 전에 설명했던 기억을 좀 떠올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오늘 한 가지 더 배울 겁니다. 말은 똑같은데요. 전미사만 달라요. 그래서 어널러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맨 끝에 로그는 UE, 의미 없는 끝, UE로 끝나는데요. 애널러지는 그냥 Y로 끝납니다. 그래서 애널러지는 이런 거예요. 항해할 때 나침판은 공부할 때 선생님의 역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항해와 공부, 그 다음에 나침판과 선생님, 이렇게 개념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와갖고요. 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어넬러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말을 바꾸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비추리. 유비추리. 네. 그래서 유추.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 복잡하네요. 굉장히. 예.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개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개념의 특징을 더 부각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법, 이런 걸 어넬러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어떤 뭐 이렇게 좀 다른 걸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 이게 유추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도 똑같이 적용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 이런 거 유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널러지? 예. 자, 그다음에요.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접두사 ANA에다가요. 어근 ly. 그다음에 동사형 전미사 I 떨어져 나갔고요. GE. 이렇게 붙어갖고요. analyze 이렇게 되는데요.
어근 ly 부분은요, 풀어주다, 나누다, 잃게 하다, 뭐 느슨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넬러지 하면은요, 나누기는 나누는데요, 나누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전에 그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 기차를 나눠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동력이 있는 기관차와 그 다음에 동력이 없는 객차나 화차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게 기차를 굉장히 좋아했던 어렸을 때부터 그 토마스 기관차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요. 저는 그냥 칸마다 하나씩 이렇게. 저도 그 생각했는데 되게 과학적이시다. 네. 그래서 뭘 알았니? 그랬더니 동력이 스스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없는 부분이 없고 끌려가는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랑 다르구나. 그래서 야, 너 그 굉장히 좋은 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요, 겉으로 보는 것 이외에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은요, 분석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석하다. 근데 분석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색임을 살펴보면은요, 나눌 분자에다가 쪼갤 석자 써요. 나누고 쪼갠다고 해서 뭐 새롭게 알게 되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누기만 한다면. 네. 네. 거기에서 더 그 속에 있는 것을 얻어내야, 찾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넬라이즈는요, 분석하다라고 번역을 하지만요, 사실은 두 말은 서로 많이 다른 뜻을 갖고 있죠. 이거 제가 어디 컴퓨터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널라이징 하다 뭐 이렇게 된 거랑.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건가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닥터 노턴 뭐 이런 프로그램 썼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도수 시절 얘기라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 정리해주고 에러 찾아주고 할 때 그 어널라이징 하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지금도 뭐 거의 윈도우를, 영문 윈도우를 안 쓰니까는요. 그런 거 할 때 좀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하나하나 다 쪼개갖고 살펴보는데요. 단순히 쪼개지만 않고요. 그 위에 것, 어떤 것들을 새로 더 알아내겠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지금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그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나와갖고 뭐 예. 환자들 병 고치고 뭐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그 드라마였었는데요. 그 아나토미가 아나에다가 TOM 그다음에 Y가 붙은 낱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톰이 이게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토미 하면은 이게 해부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의 각 기관들을 다 이렇게 잘라서 보기는 하지만 단순히 잘라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르는 거는 정육점 주인도 자르거든요. 그죠? 근데 의사들은 자르는 것은 잘라보고 각 기관들이 어떻게 연관성 있게 움직이는지 더 이렇게 의학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내지 않습니까? 해부를 하게 되면은요. 네. 그래서 아나토미, 해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레이 아나토미는 뭐죠, 그럼? 그레이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색깔이 그레이라고. 예, 하얘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그레이. 혹시 뭐 그 역할 중에 이름이 그레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 드라마를 잘 안 봐갖고요. 그래서 그레이는 이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나이 많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나토미는 해부. 그래서 의학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라틴어로 넘어가면은요, SUP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뒤에 오는 말들에 따라서요, 접두사의 맨 마지막 자음이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ffrage 이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네. SUF에다가요, FR 그다음에 명사형점이사 AGE가 붙습니다. 그래서 suffrage 이렇게 되거든요. suffrage. 예. free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자유. 그렇죠, 자유죠. 예. 이 자유가요. 예.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요, 권리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 회사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회사에서 예. 이름을 딱 대기가 좀 해서 그런데요. 대리점? 예, 대리점처럼 이렇게 쭉 전국에 분점을 내잖아요. 그런 사업하는 걸 무슨 사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체인점? 예, 체인점인데 영어로는. 영어 체인점. 아하. 체인샵. 아하, 그렇지. 체인이 그 영어군요. 체인샵. 예, 예. 체인지샵. 그거 프랜차이즈라고 그러거든요. 프랜차이즈. 예, 예. 그 프랜차이즈가요, 투표권을
주다. 그다음에 디스 이제 부정적 투사 디스가 붙으면 디스프랜차이즈 하면은 투표권을 빼앗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럼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권리가 투표 권리 그렇죠.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서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뭐 거의 노예계약에 가깝죠. 예, 그죠? 그래서 원래 본 뜻과 다르네.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free 이 말이요. 자유라고 하는 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권리라고 하는 말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앞에가 프리가 붙어서 프랜차이즈에 예, 예. 프리가 예, 예, 그렇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 suffrage 하면은요. 예. 권리긴 권리고 자유이기는 한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예, 그러면 좀 더 높은 그 자유와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선거권, 주권 이런 걸 말합니다. 서프리지, 예. 선거권, 주권. 예. 자,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뭐죠? 패스. 예, 패스했다가 위에 SUR 붙입니다. 서패스. 예, surpass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위로 지나가는 겁니다. 위로. 위로? 예, 위로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점프? 그렇죠.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걸 언제 써요? 뭐 위기를 극복하다. 아. 뭐 고개를 넘어가다. 뭐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요. support 이런 단어가 있어요. SUP 그다음에 PORT. 네. port가 뭐였죠? 항구? 예, 예. 전 시간에도 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항구는 그 짐을 나르기 위해서 만드는 그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upport 하면 나르긴 나르는데요. 위쪽으로 나르는 겁니다. 그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위쪽으로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요? 아니, 원래는 그 지원하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지탱해주는 거거든요.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예, 예. 지지? 예. 예를 들어서 버티는 것? 예, 예. 뭐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면 뒤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밀어주거나 올려줘서 버티게 하거나 올라가게 해주잖아요. 예. 그런 게 서포트예요. 예.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uspect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sus에다가 spect가 붙었는데요. s가 두 개가 결합하니까 중복되니까 네. s 하나 떨어지고 suspect 바로 붙어버렸는데요. 스펙트. 예. 보다. 예,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 운동화 이름 중에 또 스펙트 들어가는 거 있죠, 그죠? 옛날에 예. 아, 지금은 없나요? 지금 뭐 있을까요? 지금도 있나? 예, 예. 그래서 뭐예요? 예전에 나이키에 줄을 하나 딱 그으면 또 프로스펙스. 프로스페이스 있잖아요, 요즘. 아, 지금도 있지. 그게 그 이동국이 선전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대박이라. 있으면은 그게 스펙스인가 스펙트인가 그랬어요. 이게 예, 예. 고무신에 그리고 다녔죠. 예. 아, 어렸을 때 고무신 입고 다니셨어요? 아니 고무신에 그거 그리고 다녔잖아요. 하얀 고무, 하얀 고무신에. 하얀 고무. 예. 아, 저도 5살까지는 고무신을 신었는데 그 뒤로는 운동화를 신었는데. 네. 자, 그래서 스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텔레스코프 뭐 이런 거 할 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스펙트 보는데요. 프로스펙트 하면 그 프로가 앞이라고 하는 뜻이니까는요. 앞을 보는 거고요. 서스펙트 하면 위를 보는 건데요. 이게 이거 서스펙트 하면은 의심해서 쳐다보다 뭐 찾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를 보는데 그게 왜 의심하고 찾고 그런 거지? 좀 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런 개념이요. 네네. 근데 혹시 엑셀 써보신 분들 아주 이렇게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함수 중에 lookup 함수가 있어요. 룩업, 예. 룩업.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많을 때 딱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찾을 때 lookup 함수 쓰거든요. 그래서 up이 붙으면은요, wake up 하는 때는 뭐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깨어나기도 하지만은요, 일어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listen up 하면은 정신 차리고 들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up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강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lookup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꼼꼼하게 잘 찾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바꾸면은요 suspect가 되는데요. suspect는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suspect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좀 이렇게 발음이 조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SOURCE, C는 뭐 명사형전미사니까는요. 예. 거기에서 U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SOUR에서 U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은요. 아, 이거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라틴어겠구나 생각하면은요. 100%입니다.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라틴어라고요? 예. 라틴어가 프랑스어를 거쳐서 영어로 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기억하시는군요. 예. 예. 그래서 source 이렇게 되면은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source가 우리 원천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원천은 이렇게 샘이 솟는 곳, 그 원래 샘이 솟는 곳이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sourc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음 비슷한 소스가 또 있죠. 소세지, 소스 뭐 이런 거 할 때요. 뭐 발라먹는 거요. 네네. 그건 철자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SA입니다, SA. 아, 예. 그래서 발음 똑같은데 철자가 다르니까는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어 쉽습니다. 그, up, 위라는 뜻이고요. 그, 날짜를 따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날짜를 따라가. 예. 난 요즘에 통 뉴스를 듣지 않아서, 업데이트가 안 됐다. 네, 업데이트가 안 됐을 때, 그때 업데이트. 데이트가 그, 날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업데이트, 날짜를 최신으로 갱신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그, 성적, 점수,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계급 계층 이런 예, 것도. 계급 계층 이런 말도 되고요. 예, 그죠? 예. 원래 이 말은요, 한 발자국씩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면은 이렇게 컴퓨터에서 하얀 거에서 완전히 까먹어서 번지게 이렇게. 예, 조금씩 예. 움직이는 게 그 그라데이션이잖아요. 예. 한 발자국씩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면은요, 그걸 올린 거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반대말이 뭐죠? 다운그레이드. 예,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봤는데, 아, 지금 불편해. 다시 내려갈래. 그러면 건 다운그레이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네. 그, 어디 가거나, 그,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그 비행기 승무원들이 쫓아와갖고서는 네. 의자 바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막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의자를 업라이트 포지션으로 다가 맞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라이트. 이거 라이트가 바른 거니까는요. 네. 위로 똑바르게 바르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자 세워라. 그럴 때 업라이트 이런 단어 씁니다. 자, 위를 나타내는 말 살펴봤는데요. 라틴어하고 영어는 뭐 어렵지 않죠. 발음도 비슷하고요. 그죠? 네네. 근데 이 그리스어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그리스어 다 학술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리스어 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위라고 하는 말을 살펴봤는데요. 더위를 살펴볼까요? 반대가 되는 아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볼까요? 더 위를. 더 위를 살펴볼까요? 이왕 한 김에 네. 더 위를 하고. 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 검색할 때요, www 어쩌고 com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이 뭐죠? HTTP. 예, HTTP잖아요. 네네. 근데 HTTP 안 쳐도 되는데 그 주변에서 보면 HTTP 꼭 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해서 그거 안 쳐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치신 분들은 확실하게 알 거예요. 아마 HTTP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는 줄을요. 근데 HTTP가요. 맨 처음에 HT 부분이요. 하이퍼 텍스트 약자예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는요. 텍스트가 뭔지 아시죠? 글 써놓으면 그 텍스트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실루다가 직물을 이렇게 짜놓으면 그것도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래 짜다 이런 뜻이에요. 짜다. 예. 글도 이렇게 우리는 글 짓기에서 짓다라고 하는데 짜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글 짓기도 이거 이제 낱말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갖고요. 그래서 짜다 이런 뜻이라서 그 텍스타일 하면 직물, 텍스트 하면 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HYPO가 붙었어요. 아니, 하이퍼? HYPER이 붙었어요. 네. 하이퍼가 붙으면은요, 글은 글인데요, 글보다 더 위에 있는 글이죠. 그게 뭘까요? 위에 있는 글? 글보다 더 위에 있는 글? 네. 제목. 아닙니다. 글을 써놨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는요, 굉장히 편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글을 읽다가 요약.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설명해줘요. 네, 그거 바로 설명해주죠. 그 다음에 어디를 참조하라고 해서 거기 주소를 딱 줘서 주소를 딱 누르면 글로 바로 가서 그걸 볼 수가 있죠. 하이퍼링크. 네.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이 있으면 클릭하면 동영상 바로 또 보여주죠. 네네. 그림도 뭐 눌러서 저장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소리도 담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텍스트는 텍스트인데요, 종이에 쓴 텍스트가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텍스트예요. 훨씬 더 좋은 텍스트인 거죠.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애널로그가 있었는데 말보다 더 위에 있는 것과 만들어진 그 구조가 똑같죠. 애널로그하고 하이퍼텍스트는 쌍둥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센서티브. 새별씨 센서티브 하세요? 네. 특히 뭐가 더 센서티브 하시죠? 감정. 감정이요? 아, 피부는 괜찮으시고요? 네. 아, 그렇죠. 그럼 감정이 센서티브 하시다는 건 그게 예민하다는 거죠. 센스가 느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황금 부치가 아니라 거기에 그 조금이라도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그 금 흉내를 낸 가락지 같은 걸 손가락에 끼면은 바로 이렇게 피부에서 이렇게 그 뭐죠? 알러지가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피부가 민감한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오래된 거 발라도 뭐 이렇게 막 얼굴에 뾰루지가 막 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도 그렇죠. 감정도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 갖고 심각하게 반응하고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거가 센스티브 하다고 그러거든요. 센스가 느끼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하이퍼를 붙이면은요. 느끼긴 느끼는데 센서티브도 좀 민감한데 하이퍼 센서티브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주 뭐 그렇죠. 민감하겠네요. 잘못 건드리면 아주 혼쭐나는 거 그런 거 하이퍼 센서티브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설렁탕 먹으러 가는데 우유에 알러지 있는 사람이 그 설렁탕 하얀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유를 조금 넣었는데 아주 굉장히 하이퍼 센서티브 하면 바로 먹고 바로 탈락했죠. 그죠? 네네. 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텐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텐션. 이게 텐트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텐트. 긴장. 예. 텐트가 이게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천막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텐션은요. 단단하게 당기면 어떻습니까? 끊어져. 짱짱이죠. 그죠? 팽팽해지죠. 그러면 막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받을 수 있죠, 사람을. 그 요런 긴장감. 그래서 하이퍼 텐션 하면은요. 사람의 그 혈압이 이렇게 압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러죠? 고혈압. 네, 맞습니다. 하이퍼텐션 그런 뜻입니다. 아, 하이퍼텐션이 고혈압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혈압은요? 저혈압은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배울 하이퍼 HYPO가 있는데요. 네. 그걸 붙이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소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혹시 소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닉. 네. 만화 캐릭터. 그 발 동그란 애. 슈 달리는 애. 그쵸. 발이 안 보이게 막 달려가는 그 일본 만화 캐릭터. 고양이처럼 네. 생긴 애. 그렇죠. 걔가 그 소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퍼소닉 하면은요. 아, 소닉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은 원래 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리. S-O-N 이 부분이요. 소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S-O-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중간에다 U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S-O-U-N 그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사운드. 예,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여기 라틴어 손에서 왔어요. 중간에 U 들어갔죠? 네네. 뭐죠? 프랑스 말? 네, 프랑스 말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운드하고요, 손 이거는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퍼 소리라고 하는데 소리가 빠르죠. 네. 그래서 하이퍼소닉 하면은 소리보다 더 빠르죠. 네. 그래서 초음속입니다. 초음속. 네. 그러면 마가 이제 뭐 1 이상 넘어가는. 그렇죠. 것들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얘기할 때죠. 슈퍼소닉. 음속을 뛰어넘는 예, 1초에 예, 340m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나중에 또 울트라라고 하는 접두사를 또 배우긴 할 텐데요. 울트라 소닉 하면은요, 요거 그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뱃속에 뭐 들었나 이렇게 지져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음파. 예, 초음파. 초음파 검사. 예, 예, 맞습니다. 아, 저 예전에 그 외국에서 시집 온 그 여성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저기 산부인과가 갖고 초음파 검사 해봤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초음파가 생각이 안 나갖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 뭐죠? 마이크로웨이브? 예, 예. 초음파? 아니 마이크로웨이브는요. 이렇게 전자파 쏴갖고요. 예. 물 데우는 겁니다. 전자레인지? 예, 전자레인지. 비슷비슷합니다. 다 말들이요. 예. 자, 그렇게 해갖고요. 하이퍼 붙은 말, 낱말 4개 살펴봤습니다. 하이퍼 텍스트, 하이퍼 센시티브, 하이퍼 텐션, 하이퍼 소닉. 자, 기억하시고요. 그리스어에서 어렵습니다. 자, 이제 라틴어로 넘어가면은요. 라틴어는요. R이 붙습니다. R. 그 R이 붙으면 이게 비교급이 PR 이렇게 붙어서 이게 비교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교급 아닌 것부터 살펴보려고 해도요. 비교급이 처음부터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게. 자, supper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S-U-P-P-E-R. 네. 이거 저녁이거든요, 저녁. 저녁. 예, 저녁밥. 저녁밥. 예. 그럼 저녁밥은 하루 중 언제 먹죠? 저녁에. 맨 마지막에 먹죠. 물론 야참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먹고 잘 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퍼 하면은요, 맨 마지막에 먹는 밥, 식사. 그래서 이거 서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 다음에
보통 것보다 더 위에 있어서 우월한 이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있거든요. 슈피리어입니다. 이거 무슨 상표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상표에 이런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게 그 슈퍼맨 할 때 슈퍼거든요. 네. SUPER 해서 그러네. PER 할 때 그 PR 붙었지 않습니까? 예. 요거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더 위에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비교급이라고요. 그리고 라틴어 전미사 IOR 붙어갖고요. superior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더 위에 있는 우월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요. 노래를 할 때 여성이 높은 소리를 담당하는 걸 뭐라 그러죠? 소프라노. 예, 소프라노에도 이게 소프라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거 더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있었죠. 네. 메조가 무슨 뜻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했는지 안 기억. 메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메조가 중간 이런 뜻이에요. 중간? 그래서 메조 소프라노 하면 높긴 높은데요. 중간이니까 좀 낮은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알토 이렇게 알토 맞죠? 여성이 알토 맞죠? 알토가 남자 남자인가요? 그럼 여성 낮은 아닌가? 담당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자가 알토고 남자가 테너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테너, 바리톤, 베이스. 알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소프라노, 라틴어에서 왔고요. 이탈리아어에서 소프라노, 가장 높은 음의 영역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가수들을 소프라노라고 그러죠. 가수입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성악가? 예. 그 다음에 이게 M이 붙으면은요, 최상급이 됩니다. 슈프림. 슈프림 예. 팀 무슨 생각나죠? 슈프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피자. 예,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슈프림 뭐 어쩌고 예,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슈프림 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슈퍼가 뭐라 그랬죠, 방금? SUP, 위. 예. 그 다음에 R이 붙으면은요. 비교급. 예, 슈퍼 하면은요. 더 위. 슈프림 하면은요. 최고? 예,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제일 위에 있는. 최상급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최상급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슈프림 피자 주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죠? 최고 피자 주세요, 이런 거. 예, 더 위에 있는 거, 최고로 좋은 거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슈프림 코트 하면, 코트가 법원이거든요. 네. 그럼 슈프림 코트 하면 무슨 뜻이죠? 대법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우리 전 시간에 익스트림 했죠. 그죠? 네. 익스 하면 바깥이라고 하는 바깥에. 네. 엑스트라 이러면 더 바깥에. 익스트림 하면은 가장 바깥에. M이 붙으면은요, 최상급이 됩니다. 이것이 영어로 오면은요, ov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verlook, L-O-O-K 하면은요, 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overlook 하면 아까 보다 했던 거 생각나세요? 위를 보는 거? 라틴어로요? 위를 보는 것? 예. suspect. 서스펙트. 이거 위로 보는 거, 업이 붙어갖고, 서스가 붙어갖고, 잘 꼼꼼하게 찾다, 의심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오버록 하면은요, 영어로 하면은요, 이거 넘겨보다입니다, 넘겨보다. 그래서 간과하다. 간과하다? 네, 대충 넘겨보잖아요. 그죠? 넘겨보다. 이게 정확한 뜻이죠, 그죠? 똑같은 말인데, 라틴어하고 영어하고 뜻이 달라지죠. 의미는 완전 어원상의 의미는 똑같은데, 그죠? 네.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안 보고 이렇게 훑어봐서 그렇죠. 빠뜨린 거네요. 네, 대충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대충. 예. 자, 그리고요, ovoid. EAT. 아주 잘, 이게 오바이트예요, 예, 이게. 과식 예. 오바이트 예. 토하는 거는요, vomit. B-O-M-I-T. vomit 해서 이게 토하는 거고요. 네. overeat은요, 넘치도록 먹는 거거든요. 많이 많이 먹은? 예, 과식이에요. 토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오바이트라면은 이게 토한 건데, 그쵸? 그러니까 오바이트라는 이제 콩글리시가 된 거죠, 오바이트. 원래는 네. 과식했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이제 어디 해외에 나가서는 오버잇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한국말에서는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듣게 오바이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박또박 얘기. 예. 그래서 혹시 또 눈치 파는 사람 또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자, 그다음에 over here가 있어요. H-E-A-R. here가 듣다의 뜻이지 않습니까? 예. over here 그러면은요. 넘겨듣다는데. 네, 넘겨듣는 거니까 잘 듣는 건 아니에요. 넘겨들어서 대충 들은 거겠죠? 그렇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라디오. 이제 위에 있는 거, 더 위에 있는 것까지 했는데요. 정리하면은요, 그리스어, 하이퍼, 그 다음에 SUP,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급이 돼서 R이 붙는다는 거예요. 슈프리요. 예, sub, super, supreme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가면은요, ov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말할 때는 간단해요. 나중에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를 뜻하는 말에는요, 캐탈로그 이게 있어요. 그리스어에서는요. 그 카타, C-A-T-A. 이게 아래라고 하는 뜻이니까는요, 아래로 말하다. 이렇게 해서 말을 아래로 하나씩 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목록? 예.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디 가서 카탈로그 주세요 하면 요즘엔 뭐 인쇄술이 워낙 발달해갖고 네모칸을 딱딱딱딱 쳐갖고 그 안에 자기네들 제품 소개를 쭉 해놓고 재원 써놓고 가격 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나눠줘서 지면을 충분하게 활용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내려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가 목록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카타를 쓰는 말 중에 잘 쓰는 게요. 카타스트로피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그 점 찍는 거. 어퍼스트로피. 예, 어파스트로피가 있는데요. 예. 뒤에 있는 어근 스트로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피에다가요. 어근 A, P, O 붙으면 어파스트로피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C, A, T, A 붙이면은요. 카타스트로피가 되는데요. 네. 어파스트로피는 그 글자가 있으면 글 오른쪽 어깨에다가 점 찍어갖고 뒤집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캐타스트로피는요, 아래가 이게 스트로피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아, 철자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S-T-R-O-P-H-E. PH가 F 발음 났죠? 네.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아래로부터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땅이 아래서부터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큰일 나는 대재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땅이 뒤집어지는 대재앙. 캐타스트로피가요? 예. 와, 대재앙이 캐타스트로피. 예. 그 다음에 디제스터라는 말도 기억나시죠? 디제스터 하면 재앙이지 않습니까? 예. 에스터가 이게 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앞에 붙은 D-I-S가 이게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디제스터 하면 별이 나쁜 거잖아요. 별자리가 안 좋아갖고 생기는 불운을 디제스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아주 큰 재앙이죠. 그래서 캐타스트로피하고요, 디제스터하고요, 의미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옛날에 그 별자리 많이 믿었는가 봐요. 예.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과학 용어 하나 배울 텐데요. 네. 캐탈리스트. 아까 캐타에다가요, ly, 그 다음에 st 붙은 거예요. 명사형점에서 st. 그럼 캐탈리스트 하면은 ly, 아까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냥 LA는 부사 아닌가요? 아까 어널라이즈 할 때 ly 들어갔었어요. 예. ly, 이렇게 느슨해지다, 잃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캐탈리스트 하면은 아래로 잃게 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 배우신 분은 기억나고, 아직 뭐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쯤 되어야, 초등학교 때, 저 때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어디다가 어떤 물건들을 딱 집어넣으면 화학적인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변화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있는데 이름. 촉매제. 아, 맞아. 네, 되게 어려워요, 한자말로도요.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에너지 수준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추게 하는 것, 캐탈리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는 굉장히 어렵죠. 과학 용어로 쓰죠, 그죠? 과학 용어. 촉매제요? 예. 촉매제. 촉매제가 캐탈리스트. 예. 야, 이런 건 못 외우겠다. 안 근데 촉매제라는 말은 이렇게 뭐 자주 쓰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중요한 거는 캐타가 밑이라는 건데. 그죠. 그 밑인데 그게 이제 다 연결돼서 어떻게 뭐. 예. 그래서 이제 과학 용어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 변화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빗대서 쓰려고 하니 네. 이제 쉬워지지는 않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요. 카타가 붙은 말 중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텐데 여기 중간에 R이 들어갔어요. 카타 다음에요. R이 붙었고요. 그 뒤에 act가 붙었고 cataract 이렇게 발음합니다. 카타렉트. 네. 카타렉트 이러면 발음하기가 좀 이상하니까요. cataract 이렇게 발음하는데 act가 하다 이런 행동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래로 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래로 행동을 하다. 네,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캐타렉트 하면은 분수대나 인공폭포, 예. 폭포, 뭐 이런 거 캐타렉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런 폭포가 눈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흰 자위가 이렇게 하얗게 돼갖고 그 검은 자위를 이렇게 위를 덮어버리면 눈에서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백내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어는요 다 어렵습니다. 그리스어 들어간 말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예. 아날로그, 캐탈로그 이런 것도 뭐 일상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지만 또 뜯어보면 또 어려운 말이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라틴어로 넘어갈 텐데요. 이건 좀 쉽습니다. 서브웨이가 있잖아요. 서브웨이. 아이 뭐 서브웨이 쉽네요. 지하철. 네. 웨이가 길이니까요. 예, 그죠? 예. 아래로 가는 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서브웨이. 아까 그 서페스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다음에 서브트랙트 이런 말이 있어요. 트랙트. 트랙트는 뭐 트랙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발음이 그러면? 똑같죠. 예. 그죠? 그래서 그 운동장에 그 트랙 그려놓고 그 트랙 안에서만 뛰잖아요. 남의 트랙으로 가면 실격이잖아요. 그죠? 트랙터는 뒤에 쟁기를 달아서 이렇게 끌어주는 그 농기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랙이 이게 끌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끌다. 트랙터, 예. 트랙하고 트랙터만 기억하면 그러면 서브 트랙트 하면은요. 아래로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래로 끌어내린. 예. 그래서 이거 빼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빼다. 빼다. 예. 자, 그 다음에 scrib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S-C, 그 다음에 R-I-B-E. scribe, 이게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그리고 쓴 것은 스크립트가 되고요. 스크립트는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뭐 조금씩 한번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많던데. 예, 예. 예. 그래서 subscribe 하면은요, 아래에다 썼죠. 문서가 있는데 문서 아래에다가 주로 뭐를 쓰죠? 별첨. 편지 같은 거 쓸 때? PS. PS 말고 자기 이름 써요. 그게 서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subscribe. 서브스크라이브. 네. 그다음에 서명. 어디 가입할 때 그런 거 많이 쓰죠. 그죠? 가입 원서 쓰고. 그다음에 뭐 신문 같은 거나 잡지 같은 거 시키면은 계약서 쓰죠. 그래서 계약서 쓰다, 정기 구독하다 이런 뜻으로도 변하게 됐어요. subscrib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야 될 텐데요. substance 이런 말이 있어요. stance가 이게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네네. 서 있는 자리거든요. 서 있는 자리. 네. 스탠드가 이렇게 서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럼 substance 하면은요. 아래에 서 있는 것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SUB 이렇게 봤는데 SUP는 위였었죠? SUB는 아래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서 있으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나무 뿌리는 아래에 서 있어서 나무를 튼튼하게 받쳐주죠. 네. 그래서 substand 하면은요. 본질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본질적인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substand를요. 영어로 바꿔 쓰게 되면은요. understand가 되는 겁니다. 아, 언더스탠드. 예. 그래서 understand가 뭐 물구나무 서는 거냐? 뭐 맨날 그 농담 삼아서 그런 적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understand, 모른다스탠드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은요. 아래에 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라틴어 substance에서 그대로 나와서 동사가 된 거예요. 라틴어는 명사, 영어는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짝을 맞추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subjec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S-U-B, 네. J-E-C-T. subject. 목적. 예, 목적, 그다음에 제목, 과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오브젝이구나. 오브젝트는 저기잖아요, 대상. 아. 예,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죠? 서브젝트 하면은 뭐 주어 뭐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브젝트 하면 아직 안 배웠는데요. OB 부분이 바깥쪽을 향해서 반대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브젝트는 젝트를 또 설명해 드려야 되는구나. 젝트는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카세트에 테이프 돌리는 그 라디오 큰 거 보면은요. 이젝트 누르면은 그 카세트가 이렇게 탁 열어져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종사가 이젝트를 탁 누르면 의자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낙하산이 펴지죠. 그래서 이젝트 바깥으로 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브젝트 하면 이제 아래로 던지는 거거든요. 아래로 던지는 것은 어떤 것이 아래로 던진다. 다 자기 발 밑으로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는 복종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냥 주어 뭐 제목, 과목, 복종시키다 뭐 너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요. 근데 영어로는 아래로 던지다. 그래서 뭐 하나의 뜻만 갖고 있는 말이니까요. 원래는 이렇게 원래 단어의 원래 뜻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그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것에 제목이 있으면은요,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그건 다 그 제목 아래 하위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발 아래에다 두는 것 해서 서브젝트가 이게 제목이 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고요. 오브젝트는요, 바깥쪽을 향해서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서브젝트가 봤을 때는 오브젝트는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목표,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예, 이젝트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그죠? 이젝트는 앞에 뭐예요? 바깥을 나타내는 접두사 EX? 나타내는 E입니다. 그냥 이젝트, 익스젝트 이렇게 하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E만 붙습니다. 이젝트. 예. 자, 이제 영어로 가면은요, 다운입니다. 다운. 다운로드 하면은 우리 컴퓨터에서 맨날 휴대전화로 맨날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죠? 네. 다운로드의 반대말 뭐죠? 업로드. 네. 접두사만 업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업그레이드 있었죠? 네, 다운그레이드. 네, 다운그레이드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다운타운 있고 업타운 있잖아요. 네. 다운타운 하면 뭐 생각나시죠? 지역. 지역은 지역이, 둘 다 지역이죠. 업타운도 지역이고 다운타운도 지역이에요. 업타운 걸. 그렇죠. 빌리 조엘로의 업타운 걸 있죠. 그죠? 다운타운은 시골. 다운타운이요? 다운타운이 좀 약간 도심지 아닌가? 놀러 가는 데가 다운타운이에요. 놀러 가는 데가.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약간 그 노래 우리 그런 영향이 있어서 무슨 다운타운이 어쩌고 맨날 그런 네.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춤추고 놀고 술 먹고. 맞아요. 예. 그 로드 스튜어트 그 가수가 그 다운타운 트레인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은요, 도시 계획상 봤을 때요, 도시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도시를 위쪽은 업타운, 도시 아래쪽은 다운타운 이게 나눴어요. 그래서 위쪽은 북쪽을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북쪽에 업타운은 북쪽에 위치하고요. 공업 지역이나 아니면 주거 지역 이런 걸로 놨고요. 그다음에 다운타운은 상업 지역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 다운타운은 놀러 가고요. 업타운 걸 하면은 그 집에서 뭐 부잣집 그냥 집이 아니고요. 부잣집 외동딸 뭐 이 정도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 그래서 옛날에 비버리 힐이 있잖아요. 예. 그럼 거의 힐이 보통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 가면. 성북동 이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좀 잘 사는데 예. 보면 이렇게 좀 그 뭐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예. 한번 뭐 100평씩 되는 집에 이렇게 살면서 예. 그런 재벌집 뭐 이런 거 예, 기억나는데 예. 그것하고도 비슷한가요? 그러면 생각이? 그 업타운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네. 그 북쪽의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을 그 도시계획상 배치를 했던 그런 전통이 있어갖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업이 나온 거지. 이렇게 지리 높낮이 있잖아요. 네. 높낮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럼 여기서 업다운은 남북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죠. 개념이고, 예. 그러니까 거기 아까 말씀드린 힐은 예, 위 아래. 예. 그렇죠. 그래서 노팅힐 영화 제목 노팅힐, 비버리 힐즈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거기 뭐 우연치 않게 나지막한 한 동산이 있어서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가보진 않아갖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더 아래락을 뜻하는 말 좀 살펴볼 텐데요. 네네. 그리스어로 HYPO입니다. 그래서 히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강세에 따라서 발음이 하이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포티시스 하면은요. THE 그다음에 SIS thesis 하면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thesis. 이론? 네, 이론은 theory입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와. 네, theory. theory는요. THEORY입니다. thesis는요. 논문. 네, 논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박사학위 논문 thesis라고 그러거든요. TH가 스 발음 났잖아요. 그죠? 요거 그리스어입니다. TH에 스 발음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이 완성이 되면은요. 그것이 논문을 사람들이랑 토론을 해서 통과했어요. 그럴듯해. 그러면 그게요. 뭐 증명이 됐거나 통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거나 그러면은요. 그게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sis는요. theory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 박사학위 논문 thesis 그다음에 theory 이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살펴볼 거는요. 앞에 HYPO가 붙은 거예요. hypothesis. 이러면은 더 한참 아래에 있는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네. 박사학위 논문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거네요, 그러면? 못했어요, 아직은요. 그럼 석사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theory를 만들기 위해서요. 네. 맨 처음에 이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면 그것이 뭐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그다음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통계적으로 아니면 실증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퍼를 그 떼버리고요. thesis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thesis 하면은 가설. 아, 그러면 thesis? 예. 가 위에 거네요, 박사학위.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그냥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그 통과되지 않은 예. 가설 정도. 예. 검증되지 않은 그러면 가설. 거기에 예. 이 하이포 예. 시시스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소득이 증가하면 저금을 더 많이 할까? 이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그냥 가설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도 뭐 증명해봐라, 증명 못하면 그다음에 토론을 하지도 말자, 뭐 그렇게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설은 언제까지는 가설이니까요. 가설 여러 가지를 세워봐야 그 나중에 좋은 그 그 이론이나 아니면 행동 지침 같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놓은 가설, 하이퍼시시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파크라시 이런 말이 있는데요. CRI는요, 이게 잘라갖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히파크라시 하면 무슨 뜻이 되죠, 그러면? 잘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도달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그리고 결정장애? 그렇죠, 결정장애예요, 이거. 히포크라시? 예. 아, 죄송해요. 이게 저는 자꾸 히포크라테스 선서. 저도. 나 이거 자꾸 그거 저도. 생각나서. 그죠, 그거랑 이름 많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히파크라시 하면은요, 우리말로 위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위선. 위선이 뭐죠? 위선 뻥쟁이. 가짜죠. 예, 거짓 위자에다가요. 그다음에 착할 선 쳤어요. 그 가짜로 착한 척하는 게 위선이에요. 그 결정 못하는 거하고 위선인 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정장애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우유부단 이렇게 생각하는 우유부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우유부단. 예. 근데 히포크라시. 요건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옛날 그리스하고 라틴 그 로마에서는요. 연극이 뭐 노래로 함께 해갖고 이렇게 예술작품으로서 만들어지고 구경거리가 됐었어요. 뭐 그 옛날에 텔레비전이 있었겠어요? 극장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하고 놀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극작가가 그걸 쓰면은 배우들이 올라가서요. 극작가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는 연극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극작가가 써준 대로만 하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결정을 하지 못하죠. 자기가 배우는 결정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히파크라시라고 그랬어요. 결정할 수 없는. 그래서 배우들이 나와서 그 행동하는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위선 이렇게까지 변형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 로마의 그 극 예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 히파크라시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왜 위선까지 됐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뒷배경 얘기가 좀 되겠어요.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보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정권자들은 뒤에 있는데 맨 처음 내보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맨 밑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실무자 내보내서 결정하지 못하는 애들 내보내서 그냥 한번 그 기미를 보는 거죠, 간을. 예, 그래서 실무 접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권한은 없는데. 그렇죠. 예. 그 잠깐만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러잖아요. 매번 전화해다 끝나죠? 예.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그 히포크라시네요? 근데 그런 거긴 한데요. 예. 그 사람들을 히파크라시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 말 뜻이 이제 현대에 와서 이렇게 정립이 돼버렸으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어원 쪽으로 보면. 그죠. 어원상으로 봤으면 히파크라시한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라틴어로 넘어와 갖고요. 조금 달라져요. 아까 그 아래를 나타내는 그 접두사는 SUB였었잖아요. 근데 더 아래를 나타내는 그 라틴어는요. IN, 그 다음에 FR 이렇게 붙습니다. infra 혹은 infra 뭐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 inferior 이렇게 되거든요. 전미사 IOR 붙습니다. 그럼 아까 superior 했었죠? 아, inferior 하면 더 아래에 있는 열등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열등한? 예. 그 다음에 집 짓기 전에. 네. 인테리어. 아니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뜻이고요. 인테리어 안 내부 공사, 엑스테리어 외부 공사. 네. 집 짓기 전에 하수도 놓고 상수도 놓고 전기 깔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인프라. 예,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 하부 구조. 예. 뭐 예를 들어 돌을 놓는다 그러면 밑에 좀 다져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뭐 겹쳐서 놓고 뭐 콘크리트도 치고 뭐 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침목도 놓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토목과 건축가가 있다면 토목가에서 하는 일을. 뭐 다 그런 거 아래 부분에다가 네. 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그 물리적인 것만 쓰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제도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많이 쓰는 말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레드가 빨강이지 않습니까? 네. 인프라 레드 하면 무슨 뜻이죠? 인프라레드? 네. 엄청 빨간? 빨간 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빨간 거보다 아래에 있는 거. 주황색. 주황색은 빨주니까 위에 있어요. 빨주 노초 파란 보호하고 보호 검정. 아닙니다. 과학 시간에 했어요. 이렇게 그 스펙트럼으로다가 이렇게 비웃을 분광하면 빨간부터 보라색까지 쭉 배열이 되고 빨간색 투명. 바깥쪽에 있는 건 무슨 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건 무슨 선 이렇게 했어요. 빨간 쪽 바깥쪽에 있는 거는 자외선. 자외선. 불글자에다가 바깥 외자 써서 자외선 이렇게 하고요. 아, 그래요? 자외선이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라색 바깥에 있는 거 자외선. 예. 그 빨간색 바깥에 있는 거 적외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이제 기억나시죠? 아, 그러면은 붉을 적자를 써서 예. 붉은 색깔 바깥에 있는 애들이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적외선. 그러면 빨주노초일 때 빨이 붉은이니까. 예. 그 빨강을 기억해주면 적이 한자라는 걸 그럼 기억해주면 적외선까지 다 쫙 나오네. 그렇죠. 한꺼번에 하죠. 빨주노초는 예, 보라는 이제 그 자자 써갖고 붉은 자 썼으니까. 예, 자자 바깥에 있는 애들 자외선. 예. 아.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은요. 예. 인프라니까는 빨강색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분광을 해보면 빨간색이 아래로 내려오고요. 네. 보라색이 그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분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빨간색 아래에 있으니까 인프라 레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요. 네. 더 위로 나가잖아요. 그죠? 네네. 울트라 바이올렛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트라 바이올렛. 네. 자외선은 울트라 바이올렛이고요. 적외선은 인프라 레드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 용어로 씁니다. 그죠? 자, 이 영어로 재밌네요. 예. 중학교 과학 시간에 한번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 배웠어요. 자, 그다음에 영어로 가면은요. under가 되겠습니다. under. 예. 그러면요. under란 말이 전치사로 쓰고요. 그다음에 understand 아까 설명했고요. 그죠? 기억나시죠? underground 하면 뭐죠? ground가 뭐예요? 땅 아래 있으면 뭡니까? 지하? 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은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공연을 많이 하죠. 그죠? 그 텔레비전 그 방송 그 수면 위로 잘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요. 네. 물리적인 지하, 언더그라운드 밴드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물리적인 지하가 아니고요.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어갖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그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지하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요. undergo 한번 선배해보겠습니다. go, 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undergo 하면은요. 예. 아래를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면 힘들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힘들죠. 어렵고 힘들다고요. 그래서 뭐 힘든 일 있으면 그걸 참고 꾸준히 가는 게 언더고예요. 이거를 라틴어로 바꾸면은요. suffer 이런 말이 돼요. SUF 하면 이게 위라고 하는 뜻이고요. FER 하면 이게 전 시간에 했는데요. 나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suffer 하면 아래로 나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undergo는요. 참으면 참고 갈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이에요. 뭐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서 나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참고 할 거야. 이 언더고고요. 서퍼는요. 막 병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서퍼 고생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런 게 서퍼예요. 선생님 오늘 그 아까 배운 거였나요? 서퍼. SU. 전 시간에 했을 거예요 아마. 아, 전 시간에 오늘도 했는데 SUPPE야? 아 그거는요. SUPPER은요. 예.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먹는 저녁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 맞아. SUFFER. FFE야? 네. 그래서 supper, suffer. F하고 P 발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개 좀 주의하셨고요. 네. 그래서요, 이거 그 발음 연습을 정말 P하고 F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언더고하고 서프하고 짝을 이루는데요. 라틴어가 더 세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아래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케타, 그다음에 sub sub, down, 그다음에 더 아래 그리스어 hypo hypo, 그다음에 infra, infer, 라틴어예요. 그다음에 영어로 under.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총 4가지의 개념에 그다음에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3가지 했으니까 4, 3, 12 12개의 접두사들을 공부를 했네요. 많이 했네요 오늘. 네. 샛별 씨. 네. 네.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저번 주보다 컨디션도 괜찮고 재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그 몸이 컨디션이 아팠어요. 굉장히 네. 아팠어요. 그래갖고 이 녹음할 그 컨디션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많이 실망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실망 안 했습니다. 자, 저희 방송 듣는 분들 한 번씩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또 공부하시고 그러면 아마 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스칼렛,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멀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어쩔 수 없어요. 스칼렛, 아직 여주 워시존을 모르는군요. 여주어 시존이요? 스노우폼 세차 방식으로 차량 흠집 걱정 없는 여주 워시존 말이에요. 스노우폼 방식이라고요? 차량 하부와 실내까지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세차하러 워시존에 가봐야겠어요. 셀프 세차장 여주 워시존은 소양로 가든 맞은편에 있어요. Wash Zone.